앞으로 세상이 너무 급변해서 과연 저희가 따라갈 수 있을지. 근데 이 책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을 드릴 것 같아요. 2030 축의 전환. 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코로나보다 더한 모습의 2030년 대격변을 예고하는 책입니다.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인 마우로 기엔의 2030 축의 전환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저자 마우로 기엔은 이 책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가장 큰 메가 트렌드 8가지를 제시합니다. 인구,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 다각도에서 조명했는데요. 과연 2030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글 중 위기는 어떻게 기회가 되는가를 오늘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면서 2030년의 세상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2030 축의 전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대규모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처할 때 발생하는 또 다른 어리석은 믿음은 뭔가 거창하게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두려움에 시달릴 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도달한 애플의 사례는 작은 생각들을 모아 각 단계마다 수평적 사고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처음부터 파격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애플은 관련 업계의 생태계를 교란할 만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그리고 음악이나 여가 활동을 위한 기기에 이르는 없어서는 안 될 신기한 제품들을 연이어 선보였다. 이들은 기존에 있던 제품이나 사업을 변화시키려는 작은 노력들의 결과물들이다. 애플은 언제나 새로운 조합과 배열, 수평적 연결을 염두에 둔다. 말콤 글래드웰은 뉴요커의 작은 변화들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월터 아이작슨이 쓴 잡스의 전기를 소개했다. 스티브 잡스는 디지털로 음악을 재생하는 장치도, 스마트폰도, 태블릿 컴퓨터도 직접 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개발자들을 독려해 연이어 20차례 이상 반복해서 기존의 기술에 변화를 주도록 했다. 다시 말해 작은 변화가 계속 이어지게 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애플은 고객들에게 제품들을 계속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 각각의 점진적 변화나 개선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기술의 혁신을 예상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현된다. 애플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듯하다. 잡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헤쳐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행동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에 따라 개선 방법을 찾는 데 주목하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애플이나 잡스의 접근 방식은 언제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실수했는지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현실에 어울리지 않은 의견들도 늘 주의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꾼다. 이른바 앞의 결과들을 조금씩 개선하는 방식이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기꺼이 받아들여 흡수한다. 자신의 방식이 별 효과가 없다는 분명한 증거를 확인했으면서도 고집을 피우며 계속 밀고 나가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이처럼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접근 방식을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베리 스톤은 몰입 상승 효과라고 부른다. 우리는 부정적 결과를 마주하면 과거의 결정을 수정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계속 부정적인 결과만 나오는 길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방향을 바꿔 더 나은 결과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은 사각지대에라도 있는 것처럼 떠오르지 않는다. 몰입 상승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외부 세력의 끝없는 개입과 실패일 것이다. 처음에는 영국이, 다음에는 구소련과 미국이 이 중앙아시아의 광대하고 험준한 지역에 차례로 발을 들이밀었다. 워털로에서 나폴레옹을 격파하고 그의 찬란했던 인생의 종지부를 찍은 전술의 천재 웰링턴 공작도 아프가니스탄을 보고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던가. 소규모 병력으로 쳐들어가면 몰살당하고
대규모 병력을 보내면 보급이 막혀 굶어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국가들은 이 중요한 충고를 무시했다. 침략 전쟁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병력을 증강해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 외부 세력도 이 다루기 힘든 땅을 복속시킬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침략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식을 계속 고집했기 때문이다. 군 지휘관들은 도박장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기본적인 실수들 중 하나에 빠지고 말았다. 어쨌든 계속 버티면 언젠가 역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박에서 연속으로 10번을 잃었다고 해서 다음에 돈을 딸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2030년이 다가오지만 무조건 버티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라. 거대한 변화는 완관고집이 아니라 점진적인 수정과 적응이 필요하다. 흐름을 놓치지 않기. 세상은 계속 바뀐다. 변화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도 함께 변하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저 손실을 최소화하려 애쓰거나 한 번에 하나씩 소극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크든 작든 새로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7번째이자 마지막 원천은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인구 통계학적,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인 변화가 다가올 때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를 보면 브루투스가 이 원칙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흐름이 우리 쪽으로 왔을 때 그 위에 올라타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요.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일의 중요성은 경제와 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다음에는 어떤 경제적, 기술적 변혁이 일어날지 궁금해하지만 발명의 역사를 살펴보면 뒷받침해줄 흐름이 미처 일어나지 않아 빛을 보지 못한 발명품의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사실 많은 기업가가 오랫동안 잊혔던 깨달음이나 장치들을 되살려 성공했는데 그들은 다만 처음 모습을 드러낸 후 몇 년이나 몇십 년, 심지어 몇백 년이 지난 것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을 뿐이다. 기술 산업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비슷한 발상들이 재활용되는 현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너무 일찍 세상에 나타났기에 인정받지 못했을지도 모를 발상들이다. 론 밀러와 알렉스 윌헬름의 말이다. 웹배는 1990년대 인터넷으로 장을 대신 봐주고 배달까지 해주는 사업을 선보였지만 이 흐름이 시장을 주도하려면 20년은 더 기다려야 했다. IBM은 1992년에 터치스크린이 있는 최초의 스마트폰 사이먼을 출시했다. 아이폰이 등장하기 15년 전의 일이었다. 정보 권한 권리라는 개념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세가 되기 몇 년 전에 처음 등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태블릿 컴퓨터는 아이패드보다 적어도 10년은 앞서서 선을 보였고 포인트캐스트는 트위터보다 10년 전에 올리는 글의 길이를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독창적이지 않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밀러와 윌헬름의 결론이다. 기업들이 처음 시도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세상이 이 개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아닐까? 무르익지 않은 때 등장한 기업들은 종종 실패를 맛보지만 때를 기다린 기업들은 성공한다. 적절한 때를 만난 생각을 거부할 수는 없다. 프랑스 문학의 거장 빅토르 위고의 말이다. 2030년을 준비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10년 이내 적어도 우리의 인생 어느 지점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깨달음은 기존 사고방식이나 사상을 계속 존중하는 대신 도전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며 모든 선택의 여지를 열어두고 새로운 기회에 집중하며 부족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흐름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수평적 연결을 추구하라. 지나치게 직선적이거나 수직적이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2030년의 도전들을 이겨낼 수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변화를 위한 가장 빠른 때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7가지 수평적 비결과 방식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결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것도 영원히. 극작가 유진 오닐은 이런 말을 남겼다. 행복을 추구하다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 2030년을 기다리며 다가올 기회를 붙잡자. 2030 축의 전환에서 저자는 기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것을 알립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밀레니얼 세대에서 60세 이상 실버 세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중심축이 바뀌고 사유재산의 의미와 화폐에 대한 기존 개념이 변화하는 등 10년 후의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또 그 낯선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사색하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듣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더 나은 오디오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안녕.